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로봇인 것 같아, 아스라님도. 내가 방송을 하면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를 몇 번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혹시 한번 바꿔볼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보세요 말고 한번 좀 연구를 조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측 못하게 우리 한번 짜봅시다. 나중에 시청자분들 그러게요. 예측 못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은 되게 다른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들은 얘기가 있어서 바로 뜨끈뜨끈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 원래 하려던 얘기가 있었지만 네, 근데 오. 제가 일 때문에 지금 어머니 댁에 지내고 있는데, 여기 동네에서 벚꽃 축제를 못하는 대신 이제 사진 촬영 같은 걸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갖고 마을 이장님이랑 같이 그 시청 가가지고 이것저것 회의하는데 아는 사진 작가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랑 오늘 간단하게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분이 무서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뭐 물어본 것도 아닌데? 네,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게 어쨌든 벚꽃 촬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벚꽃 관련돼가지고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분이 이제 또 벚꽃 관련된 무서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사쿠라네? 네, 그러니까요. 사쿠라야? 네. 거기 이름이 그 사쿠라. 자, 오케이. 그러면 벚꽃에 관련된 도대체 어떤 무서운 이야기가 있을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 같은 경우 오늘 들은 얘기여가지고 까먹기 전에 빨리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급하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시청 쪽에 일이 있어서 사진 작가분 한 분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랑 일주일 정도 촬영을 같이 하면서 지내야 돼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술자리를 같이 가지게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술을 한 잔 두 잔 이렇게 막 마시시더니만 좀 취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슬아야, 너는 촬영을 하면서 귀신을 본 적이 있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야 뭐 많이 봤잖아요. 그쵸. 옛날에 사진 그래. 얘기도 했었고. 하도 많이 봤으니까 이제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벚꽃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서 너한테 얘기를 해준다. 이러면서 벚꽃에 관련된 무서운 얘기를 갑자기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엔 저도 개인적으로도 전에도 몇 번 만나뵀던 분이어가지고 그분의 행적을 이게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꽃 사진을 되게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전문적으로 찍으시냐면 낮에 일단 한번 촬영을 하고 그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앵글로 밤에도 한번 또 촬영을 하세요. 느낌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만큼 되게 열정적으로 꽃 촬영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한국도 벚꽃이 멋있는 곳 많잖아요. 많죠. 예. 네, 근데 벚꽃의 성지하면 사실 어디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분이 한번 벚꽃 촬영하러 일본을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일본으로 가시게 됐대요. 이제 일본에 가기 전에 어떤 벚꽃 명소가 있을까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도쿄에 신주쿠 교엔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곳이 막 되게 풍경도 멋있고 건축물도 약간 뭐 서양 양식을 따라가가지고 동양에서 서양의 감성으로 벚꽃을 찍을 수 있는 장소라고 되게 유명한 곳이래요. 그래갖고 여기를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조수 한 명이랑 해가지고 두 명이서 일본을 넘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일본을 넘어가가지고 이제 도쿄에 도착을 해가지고 방을 잡고 이제 신주쿠 교엔이라는 곳을 한번 훑어봐야지란 생각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인 외관을 이렇게 쫙 살펴봤대요. 쫙 살펴보는데 공원이 엄청 넓더래요. 엄청 넓어갖고 어디서 찍냐, 이거 오래 머물러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딱 이상하게 한 곳에 눈이 딱 꽂히더래요. 자기가 여기는 내가 꼭 사진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꽂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꼭 촬영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이 호텔로 가는데 호텔로 가면서 남자 둘이 일본 와가지고 할 게 뭐밖에 더 있겠어요. 네, 이자카야 같은 데를 들려갖고 술을 한잔 하게 됐대요. 술을 이렇게 한 잔 두 잔 하다가 주변에서 떠드는 소리들이 막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막 로스랑 한 잔 두 잔 마시고 있는데 주변에서 한국어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언제나 얘기했듯이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래갖고 술을 먹다가 좀 취하셔가지고 이제 그 테이블로 이렇게 가가지고 한국 분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국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술김에 그냥 다 얘기했대요. 나 한국 사람인데 그냥 외국에서 한국인 만나서 기분이 좋아갖고 찾아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합석을 하게 됐대요. 합석을 딱 하게 돼가지고 서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술자리니까. 하다가 자기가 사진작가고 뭐다 막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조용히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한 여성분이 갑자기 술잔을 탁 내려놓으시고 나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오. 그래갖고 술김에 이분이 약간 욱하시는 성격이 좀 있으시거든요. 술김에 기분이 좀 나빠갖고 그 사람한테 아니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시냐 하면서 좀 짜증을 냈대요. 그러니까 술잔을 딱 내려놓고 자기를 쳐다보던 그 여성분이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다가 혀를 한번 탁 차시더니만 아휴, 됐다 얘기 안 할랜다 이러고 나서 술을 또 따라 마시더래요. 이게 사실 되게 좀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막 아니 당신 뭔데 그런 얘기하냐 막 이러면서 좀 언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옆에 있던 다른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자기를 딱 붙잡으면서 잠깐만 나가서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서 자기를 끌어내더래요. 딱 나가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 진짜 죄송한데 저 여자 무당이다. 그래갖고 아마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당들 만나봤으면 알지 않냐. 말 좀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게 됐대요. 예.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 해외까지 무당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갖고 술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나 방금 밖에서 들었다. 당신 무당이라고 들었는데 이 해외까지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러니까 그 무당이 술을 이렇게 딱 한 잔 또 딱 마시고 딱 내려놓더니만 또 자기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귀신 잡으러 왔지 뭘 하러 왔겠냐고. 그런 말을 딱 넌지시 내뱉더래요. 흥미가 갑자기 막 생기더래요. 그래갖고 귀신을 잡냐, 어떤 귀신을 잡으러 여기까지 왔냐 이러니까 같이 술을 마시던 한 남자분의 동생이 그 신주쿠 교회 근처에 이렇게 산대요. 네. 근데 그분이 집에서 너무 이상한 일을 겪고 막 그래갖고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영매사들 다 불러갖고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한국에서 무당을 초빙을 해왔다. 예. 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얘기를 딱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더래요. 술김에. 그래갖고 나도 가서 구경하면 안 되겠냐고. 나 너무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무당이랑 그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표정이 좀 굳더니만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막 소곤소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당이 갑자기 그래 와라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술자리에서 주소 받고 막 연락처 교환하고 그렇게 술자리를 파고 호텔로 딱 와가지고 조수랑 호텔에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 내일 가가지고 재밌는 거 볼 수 있는 것 같다. 촬영은 이제 하루 정도는 늦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가서 그거 구경이나 하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정말 그 주소로 찾아갔대요. 예. 그 주소로 이렇게 딱 찾아가니까 그냥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 있잖아요. 진짜 흔한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는 그런 곳이더래요, 건물이. 그래갖고 딱 보면서 와 이런 데서 귀신이 나오면 좀 무섭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 서가지고 무당분이랑 다른 분이 이렇게 오기를 기다렸대요. 1시간이 기다리고 2시간이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그래갖고 술 먹고 헛소리 한 건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딱 받았더니만 어디세요라고 물어봐가지고 건물 앞입니다 이러니까 잠시만요 한 다음에 한 3층 정도에서 문이 딱 열리면서 여기에요 하면서 손을 흔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이미 집에 들어가 있었구나. 하긴 동생 집이라 그랬으니까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3층 집으로 이렇게 딱 걸어서 올라갔대요. 딱 도착을 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던 첫 인상은 진짜 별거 없었대요. 그냥 누가 봐도 남자 혼자 사는 집이더래요. 막 귀신 나온다 그래갖고 막 느낌이 엄청 쎄하고 막 그런 한기가 돌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한 집이니까
속으로 아씨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차에 화장실에서 무당이 무복을 딱 입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딱 보면서 한다는 말이 사진작가라고 그러냐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하는 거 사진 좀 찍어보라고.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다고. 딱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자기 일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막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렇게 카메라를 다 준비하고 준비가 됐습니다. 이러니까 무당도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아파트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소음을 내면서 구판을 벌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옆에 따닥따닥 집 있는데 방음도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건물이었는데 진짜 손으로 막 깽가리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구판을 벌이더래요. 예. 그래갖고 일단 신기한 장면이니까 막 사진 찍으면서 속으로 야 이거 잘못하면은 딱 사람들 와가지고 경찰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구판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찍을 거 다 찍었고 딱히 뭐 구판 말고는 별게 없어갖고 잠깐 나가서 바람 쐬면서 담배나 한 대 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을 딱 나왔는데 그 3층에 문이 다 열려있더래요. 건물 문. 예. 그러면서 그 열려있는 문을 이렇게 살짝 봤더니만 일본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분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자기가 있는 그 집 쪽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갖고 아 이거 소음 때문에 다 나왔나 보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수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 이분이 참고로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셔갖고 일본어가 굉장히 능통하시거든요. 오호. 예. 그래갖고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죄송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소음이 많이 난다 혹시 불편하신 게 있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 일본인이 갑자기 고개를 싹 젓더니만 아니라고 우리가 부탁해서 온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보고 있는 거라고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자세하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건물 전체에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체에 있는 거기 입주자분들이 돈을 모아서 영매사를 부르고 난리를 폈던 거예요. 그래갖고 막 상황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냐 이러니까 우리는 진짜 거의 여기 살면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예. 진짜 귀신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생활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빤히 구판이 버리고 있는 그 집을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예. 그래갖고 그냥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갖고 다시 구판이 버리는 그 집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무당이 구판을 버리는 걸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대요. 얼마나 용하길래 일본까지 와가지고 구판을 버리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무당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예. 바닥에 뭐가 뚝뚝 떨어지더래요. 처음에 땀인 줄 알았는데 피더래요 그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무당이 양쪽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와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빤히 쳐다보면서 사진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딱 들고 막 찍었대요. 예. 이렇게 막 찍다가 갑자기 꽹가리 소리가 엄청 크게 한번 딱 나더니만 갑자기 고요해지더래요. 오. 그래갖고 끝났나 보다. 무당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카메라를 딱 조수한테 맡기고 무당한테 걸어가려는 차에 무당이 갑자기 팍 쓰러지더래요. 무당이 갑자기 팍 쓰러지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무당 막 깨우고 그러면서 별의별 난리를 쳤는데 한 30분 정도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그걸 보고 와 진짜 뭐가 있긴 한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당이 일어나는 걸 딱 기다렸는데 무당이 눈을 뜨자마자 진짜 이런 방구 안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막 그 건물을 막 뛰어나가더래요. 예. 근데 그거를 건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당을 되게 집중을 하고 있었나 봐요. 무당이 막 뛰어나가는 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더니만 조용히 문을 딱 닫고 진짜 순간적으로 그 아파트 전체가 고요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예. 그거를 딱 보고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동생한테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이 집에 찾아왔던 영매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 다 와가지고 이 집거리 열심히 하다가 쓰러졌다가 정신 차리고 다 도망쳤다고. 예. 아마 그거 보고 여기 사시는 이웃 주민분들도
또 실패다 해가지고 그냥 한숨 쉬고 들어간 걸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막 너무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이 집에 뭐가 있는지, 이 건물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동생분한테 물어봤대요. 진짜 미안한데 나 너무 궁금하다. 도대체 이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난리를 피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동생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만 갑자기 다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불장 같은 붙박이로 돼 있는 곳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더래요. 예. 그러면서 이쪽으로 와보라고 손짓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이불장을 쫙 열어주는데 진짜 이불장 안쪽 벽면에 누가 봐도 피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흐르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끈적끈적 말라갖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딱 보이더래요. 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 진짜 신기하다고. 나 이거 여기 이사 올 때 당신 없었는데 내가 귀신을 한 번씩 볼 때마다 한 줄기씩 생긴다고. 오. 여기 이웃 사람들도 다 똑같다고. 진짜 옆집 가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북박이장 확인해보라고. 똑같이 이렇게 피 같은 게 말라 붙어 있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만 다시 북박이 문을 닫고 다리에 털썩 앉더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물어봤대요. 어떤 귀신이 있었냐? 어떤 귀신이 있었냐? 어떻게 나왔냐?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만 내가 차라리 귀신이 어른이면은 욕이라도 한 답을 하겠다고. 예. 꼬마애가 그렇게 나온다고. 너무 어린애인데 걔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계속 물어봤대요. 어떻게 나오냐 이러니까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 이사했으니까 이제 짐도 옮기고 이렇게 막 짐도 풀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짐을 풀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이렇게 노크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옆집 사람이 부적을 자기한테 주더래요. 예. 이사 오셨는데 하나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 집에 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부적을 하나 주더래요. 네.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몰랐대요. 그냥 받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딱 그 순간 부적에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뭐지 한 다음에 그 일본 부적은 복주머니 같은데 이렇게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렇게 딱 열었더니만 안에가 시꺼먼 재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니 저도 이게 다 탄 거 주냐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적을 쓰레기통에 딱 던지고 짐을 풀고 있는데 위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윗집 사람 시끄럽나 보다. 진짜 층간소음 장난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다다다다다다 거리는 소리가 뭔가 이상하더래요. 뭐지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자기 북박이장 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 소리지 하면서 북박이장을 딱 열었는데 진짜 자기가 보기엔 한 3, 4살? 3, 4살 정도 되는 남자애가 그 북박이장 안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미친 듯이 발을 구르고 있더래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갖고 예. 진짜 북박이장 닫는 것도 있고 집 밖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왔대요. 딱 뛰쳐나오니까 옆집에서 부적을 줬던 그 사람이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오더래요, 집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보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네 봤습니다. 도대체 저거 뭔가요? 이러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만 저희도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딱 이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만 힘내세요 이러고 들어가더래요. 예.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더래요. 어떡하지? 일단 이사해서 짐도 풀어야 되고 당장 오늘 잘 곳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나 오늘은 여기서 도저히 못 자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일본에 저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캡슐 호텔이라고 있잖아요. 캡슐 호텔? 네, 진짜 네. 그냥 잠만 자게 만들어진 그런 곳이 있대요. 오, 예. 그러니까 근처에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그 캡슐 호텔을 이렇게 딱 갔대요. 캡슐 호텔에 딱 가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자야 되겠다. 도저히 집에서 못 자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캡슐 호텔에서 딱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등 뒤에서 누가 자기를 콕콕콕콕콕콕콕 하면서 찌르더래요. 뭐지? 하고 나서 부시럭부시럭 대면서 고개를 싹 돌렸는데 손이 보이더래요. 근데 손이 천장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자기를 막 찌르고 있더래요. 살짝 고개를 돌려서 천장 쪽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그 집에서 봤던 꼬마애가 똑같이 거꾸로 매달려서 일본어로 자기한테 말을 걸더래요. 예. 왜 밖에서 자? 그거를 듣고 캡슐 호텔에 뛰쳐나왔대요.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래갖고 진짜 도쿄 쪽이니까 그쪽이 밤에 되게 밝대요. 사람 많은 곳 막 찾아가가지고 진짜 그냥 밤새도록 서성거렸대요. 근데 어떡해요? 일단 집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다음날 해가 뜨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북박이장을 딱 열어봤대요. 그때 보이더래요. 피가 이렇게 한 줄기가 쫙 내려와 있는 걸. 예. 미친 듯이 닦았대요, 그거를. 찝찝하니까. 이렇게 막 닦았는데 그게 지워지지가 않더래요, 진짜. 그래갖고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이 집에 살아야 되니까 짐 정리나 하자. 움직이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북박이장 문을 닫고 이제 짐을 막 풀고 세팅하고 막 이러면서 쭉 정리가 다 끝나고 이제 밤이 됐대요. 밤이 되니까 너무 불안하더래요, 속으로. 와, 나 어떡하지? 오늘 여기서 잘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한 8시, 9시쯤 됐나? 이제 밥 다 먹고 씻고 앉아갖고 할 거 하고 있는데 비명 소리가 들리더래요, 밖에서. 그래가지고 사고 난 줄 알고 깜짝 놀라갖고 집 밖으로 빡 나갔대요. 뛰어나갔대요. 도와주려고 딱 뛰쳐나갔는데 예. 자기 한 옆에 집 정도에서 문이 발칵 열리더니만 남자랑 여자가 거의 옷도 헐벗은 채로 막 뛰어나갔고 계단을 타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더래요. 그걸 보면서 저 뭐냐, 쟤네들은 뭐 하는 거냐, 막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문이 이렇게 싹 닫히더래요, 자동적으로. 그 안에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닫히는 문을 가만히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 뭔가 느낌이 싸해갖고 되게 자세히 쳐다봤는데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이렇게 문을 잡으면 문고리 쪽을 잡잖아요. 그 아래쪽에 손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갖고 문을 천천히 닫고 있더래. 그러더니만 갑자기 딱 중간에 멈추면서 손이 사라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문틈 사이로 꼬마애가 싹 나왔다가 자기를 보고 씩 웃고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문이 쾅 닫히더래요. 미쳐버리겠대요, 자기가. 진짜 난 이 상황이 이해도 되지 않고 도저히 용납도 되지 않는 상황이 오니까 멍하니 그거를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옆집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웃분 또 나오시더래요. 나오시더니만 한숨을 푹 쉬더니만 이번엔 저 집인가 보네 이러면서 이제 막 혀를 차시더래요. 그래서 뭐냐, 이번엔 저 집이라니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집을 옮겨 다니면서 귀신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 예. 어떤 식인지 몰라도 자기가 겪었던 것처럼 천장 발자국 뛰는 소리 들리는 건 기본이고 화장실에서 울면서 애가 나오고 예. 막 진짜 자다가 눈을 딱 떴더니 막 눈앞에 꼬마애가 서 있고 막 진짜 별의별 형상으로 진짜 전 아파트 전 세대에서 그냥 막 옮겨 다니면서 귀신이 막 나온다고 옆집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찝찝하더래요. 근데 계약한 게 있다 보니까 집을 바로 뺄 수가 없더래요. 그래갖고 몰라, 어쨌든 매일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왔대요. 자기 집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막 고민을 했대요. 내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지? 나 이제 이사 왔는데 집 언제 뺄 수 있지?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날 딱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눈을 떴대요. 눈을 떴는데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지? 뭔 소리지? 이러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벽에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궁금하니까 귀를 이렇게 살짝 대봤대요.
가만히 이렇게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뛰어다니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막 고함을 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하면서 좀 복잡 미묘한 소리가 이렇게 딱 들리더래요. 뭐지 하면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었대요. 근데 아시죠? 소리가 진동이 있는 거. 오, 그렇죠. 가만히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는데 진짜 자기 귀 바로 옆에서 들리더래요.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순간적으로 놀라갖고 딱 자빠졌는데 그 벽에서 꼬마애가 싹 나오더니만 히히 하고 들어가더래요. 잠 다 잤다. 미쳤다 진짜. 이거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밤새 오도로도 떨면서 이틀 밤을 못 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잠이 들었대요. 근데 일어나니까 해 다 떠 있고 좀 괜찮겠다 싶어갖고 집에서 막 고민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쨌든 여기 살긴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근처고 이 집이 그나마 내 조건에 가장 맞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에서 이렇게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문을 열고 나가니까 페란판 같은 걸 이렇게 막 돌린대요. 그거를 옆집 사람이 자기한테 주려고 이렇게 딱 문을 두들긴 거래요. 그래서 딱 회란판을 받고 순간적으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한국도 귀신 나오면 무당 불러갖고 테마하는데 일본은 귀신 강국이라면서 영매사 불러서 테마할 생각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들더래요. 그쵸, 맞아. 그래갖고 회란판을 주는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귀신이 나오는 걸 알았다. 귀신 나 봤고 나 정말 무섭다. 나 그래서 궁금한데 이 집 뭐 재령식 같은 건 해본 적 없냐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니만 새로 오셨죠? 저희도 해봤어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해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이유나 알자. 저 꼬마애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유나 알아보자 이러는데 또 한숨을 푹 쉬더니만 그걸 알면 저희도 어떻게 했죠. 그냥 영매사들 올 때마다 다 그냥 도망쳤어요. 아무 말 안 해주고. 찾아갔는데도 한다는 말이 난 그 집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딴 곳 알아보라고 하면서 그냥 내쫓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뭘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도 살려면 여기가 싸고 괜찮은데 그냥 한 번씩 귀신 보면서 사는 거죠 이러면서 넋두리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띵하더래요. 갖고 안 되겠다. 난 못 믿겠다. 내가 영매사를 수소문해 오겠다. 내가 그 수소문한 영매사를 불러서 내가 일정 금액 지불하겠다. 진짜 유명한 영매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주지 않겠냐. 딱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한숨을 또 쉬더니만 그래요 해보세요. 일단은 아마 영매사 부른다고 하면은 이웃분들이 좀 조금씩 모을 겁니다. 일단 한번 알아보시고 아시게 되면 얘기해주세요 이러면서 회란판을 주고 가더래요. 오. 그때부터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진짜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묻고 막 별의별 짓 다 해가면서 도쿄에서 정말 유명한 영매사를 찾았대요. 오, 예. 찾아갖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주소가 여기고 귀신이 나온다. 처리해줘라. 돈은 준비해드리겠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듣고 영매사가 그러더래요.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나 거기 안 간다고 했어요. 가세요 이러더래요. 나와갖고 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안 간다니 무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 이미 거기 한번 갔다 왔고 거기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하면서 단호하게 보내더래요. 예. 진짜 물어갖고 겨우 알아낸 진짜 유명한 신통하다고 하는 영매사인데도 이미 한번 들렸던 거예요. 그 집을. 와 어떡하냐 이거 진짜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떡해요. 집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무서우니까. 또 며칠간을 또 물어갖고 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막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여기를 한번 가봐라. 우리 회사에서 좀 큰일 있거나 그럴 때 이분한테 가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그러는데 되게 괜찮으신 분이다. 이분을 한번 찾아가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회사에서 가르쳐준 그분을 찾아갔대요. 다행히 그분은 그 아파트에 오지 않으셨던 분이더래요. 그래갖고 사정을 다 얘기를 했대요. 나 이래이래 해가지고 미치겠다. 좀 도와줘라.
제발 좀 도와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정사정을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듣더니만 알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시간 잡아서 연락 드리겠으니까 연락처 주고 가세요. 이러더래요. 연락처를 딱 주고 나서 아파트로 돌아왔대요. 아파트를 돌아와가지고 일단 가장 자주 봤던 게 바로 자기 옆집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문을 두들겼대요. 두들기니까 그분이 딱 나오더니만 무슨 일이세요? 물어봐서 영매사를 찾았습니다. 예. 가가지고 연락 오면은 날짜 잡고 재령의식을 해준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되게 미심쩍은 눈으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일단 알았다고 이제 주민회의 한번 열어서 저희도 일정 금액 모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더래요. 이제 됐다. 영매사가 오면은 이유를 알든 쫓아내든 둘 중 하나 해줄 거라고. 회사에서 괜찮다 그랬는데 설마 가짜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집을 들어왔대요. 네. 다행히 뭐가 보이지는 않고 그날은 되게 푹 잤대요. 다음날에 되니까 영매사분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와가지고 내일쯤 시간이 괜찮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전 당연히 괜찮다고. 그때 꼭 와달라고. 그래서 전화 딱 끊고 또 옆집 문을 두들겼대요. 내일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이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아파트 관리소 같은 데를 가가지고 앞에 경비 서시는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만 주민회의를 하겠다고 한 다음에 막 그 공터 같은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막 나오시더래요. 나오셔가지고 막 다 같이 한마디씩 막 하시더래요. 이번 영매사는 괜찮은 거냐, 잘 알아본 거냐 막 하면서 자기한테 막 물어보길래 뭐 우리 회사에서 인정한 영매사고 하면서 영매사 어필을 좀 막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막 미심쩍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래 일단 어쨌든 뭐라도 해봐야지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돈을 좀 모았대요. 돈을 모아갖고 다음날 영매사가 딱 와서 재령의식을 딱 시작을 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좀 안도를 했대요. 아 진짜 유명하다니까 잘한다니까 괜찮겠지 딱 이러고 하는데 일본 재령의식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앉은 상태에서 뭔가를 흔드시면서 주문 같은 걸 막 외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그분도 그런 식으로 재령의식을 막 진행을 하더래요. 딱 자기 집에 앉아갖고 막 깃발 같은 걸 흔드시면서 주문을 막 외우시더래요. 그거를 자기 집문 열어놨고 그 아파트 모든 곳에 사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복도에 나와서 그 사람을 구경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는 제일 가까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일단 시작됐다.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뭐라도 나오겠지. 막 이러면서 그분이 20분 정도 깃발을 미친 듯이 막 흔드시면서 주문 같은 걸 외우시는 걸 옆에서 그냥 쳐다봤대요. 네. 쳐다보는데 갑자기 이상하더래요. 뭐가 이상하지?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주문 같은 걸 외니까 이게 언어로 들리지 않았대요. 그냥 막 흔히 기독교에서 방언 터진 것 같이 막 이상한 주문 같은 걸 외우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소리로만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단어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엄청나게 이렇게 막 빠르게 얘기하면서 막 응얼응얼 거리니까 무슨 단어인지 잘 안 들리는데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살려달란 말을 미친 듯이 반복을 하고 있더래요. 예.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그냥 주문에 섞여 있는 말이겠지. 이러고 있는데 진짜 그 살려줘라는 말이 딱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3분도 안 돼갖고 영매사가 푹 쓰러지더래요. 푹 쓰러진과 동시에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흩어지더래요. 자기는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막 흔들어서 깨웠대요.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딱 이러니까 그분이 한 20분 정도 지나고 정신을 딱 차리더래요. 그러더니만 아무 말 안 하고 미친 듯이 짐을 싸더니만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돈도 안 받고 그냥 가더래요. 쫓아나갔대요. 팔 붙잡고 뭔지 얘기라도 해주세요 이러니까 난 말 못해 이러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큰일 났다. 진짜 주민들이 얘기했던 게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문을 탁 닫고 두 발자국 딱 걸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바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문을 안 잠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꼬마애가 서 있더래요. 근데 좀 어느 정도 봤잖아요, 이 사람도. 그치.
그래갖고 막 엄청난 공포심은 오지 않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꼬마애를 딱 쳐다봤는데 꼬마애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아저씨가 불렀지 이러더래요. 예.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멍하니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꼬마애가 이렇게 자기를 보더니만 씩 웃더니만 진짜 바닥속으로 싹 사라지더래요. 뭔 상황이지? 막 아무것도 인식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멍하니 한 1시간 정도를 서 있었대요. 1시간 정도를 서 있다가 이제 정신이 탁 들어오더래요. 야, 애가 내가 부른 거 알았나 보다. 와, 나 어떡하냐. 나 미치겠다. 이거 진짜 살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을 나가야 되겠다. 여기서 못 있는다, 지금은. 하면서 옷가지를 주섬주섬 가방에 막 챙겨놓대요. 가방에 막 챙겨놓고 집 밖으로 이렇게 딱 나가려고 문을 탁 여는 순간 꼬마애가 문 앞에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더니 또 씩 웃으면서 나가면 죽일 거야? 이러면서 사라지더래요. 예. 어떡해요? 죽을 것 같은데. 다시 문 닫고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진짜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돌아가지가 않더래요, 상황이. 막 앉아갖고 그냥 멍 때렸대요, 그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멍 때리다 보니까 해가 떠 있더래요. 해가 떠니까 조용히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봤대요. 꼬마애가 또 서 있나 안 서 있나.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도저히 집 밖을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이 안 들더래요. 와, 숨 막혀. 와. 내가 진짜 집 밖을 나가면 이 꼬마애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그래갖고 회사에 전화를 했대요. 죄송한데 회사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진짜 이유도 없잖아요. 귀신이 나 죽인다고 해서 못 가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유도 얘기 못하고 왜 그러냐, 너 왜 못 나오냐 막 이러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회사를 못 갈 것 같아, 이 말만 반복했대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또 멍을 때리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자기 집 문을 두들기더래요. 정신이 딱 들어오면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회사에서 그나마 좀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이제 죽 같은 거를 사들고 이렇게 오셨대요.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닌가 싶어갖고 와본 거래요. 그래갖고 선배가 일단 왔으니까 집 안으로 들였대요. 딱 앉았는데 앉는 순간부터 또 멍해지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막 선배가 물어봤대요. 너 뭔 일이냐? 앞만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질 않는다, 네가 지금. 너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회사는 왜 쉬겠다 그런 거냐 하면 이렇게 막 해묻더래요. 그때 정신이 좀 들어서 선배를 보면서 있는 사정을 쭉 얘기를 했대요. 쭉 얘기를 하면서 나 진짜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하면서 막 이제 울면서 막 이러니까 선배가 한숨을 푹 쉬더니만 나는 귀신이란 존재를 믿는다. 나도 이렇게 몇 번 봤고,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너 한국에 와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귀신이 많은 나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귀신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일본에 살면서 아직까지 귀신이 사람을 해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은 얘기 잘 해줄 테니까 쉬고 내일은 꼭 출근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딱 가더래요. 그 말에 좀 위안이 되더래요. 그래, 설마 진짜 죽이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갖고 그래, 오늘 푹 자고 내일은 회사에 출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주신 죽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딱 누웠대요. 누워서 잠을 잤대요. 멀쩡하게 잠을 자고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회사 출근할 준비를 이렇게 딱 했대요. 딱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문 밖으로 딱 걸어 나갔대요. 예. 그래, 설마 죽이겠어 이런 생각으로 딱 문 밖을 나갔대요. 아무 일이 없더래요. 자기가 너무 걱정했던 게 이상해질 만큼 아무 일도 없더래요. 오. 가지고 그래, 죽이겠어 설마, 이런 식으로 회사를 딱 출근했대요. 가가지고 이제 무단결근에서 죄송합니다 막 인사하고 바쁘게 밀린 업무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야근을 해가지고 늦게 집에 들어오게 됐대요. 딱 들어와가지고 집에 도착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못 죽였잖아. 그럼 뭐 끝난 거지 뭐 더 이상 나한테 뭘 해를 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쇠로 딱 집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들어가는 그 순간 일본은 입구 옆에 주방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예. 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문을 딱 여는 순간 바닥에 뭐가 탁 꽂히더래요. 보니까 식칼이더래요. 예. 뭐가 떨어졌나 이런 생각했대. 처음에 자기가 이제 막 준비하고 잘못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박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칼을 이제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개를 딱 숙여서 칼을 짚고 부엌 쪽에 이렇게 놓으려고 딱 봤더니만 꼬마애가 부엌에 딱 걸쳐 앉아갖고 과도를 이렇게 들고 돌리고 있더래요. 막 돌리면서 씩 웃더래요. 그러더니만 과도를 딱 내려놓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싹 사라지더래요. 다리에 힘이 풀리더래요. 예.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래요. 바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 구석에 딱 자리를 잡고 진짜 미친 듯이 떨었대요. 진짜 미친 듯이 떨면서 어디 연락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거의 한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대요. 그동안 막 밖에서 누가 노크하고 난리를 펴도 문도 못 열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정신이 돌아오더래요. 그래갖고 조용히 집 밖을 나가야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문을 살짝 열었더니 봉투가 이렇게 뚝 떨어지더래요. 회사에 잘리신 거예요. 일주일간 무단결근을 했으니까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선배가 이렇게 놓고 가고 편지가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네가 일주일간 무단결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너를 좋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윗선에서 자르다는 얘기가 나와서 넌 잘렸다 이러면서 편지랑 같이 서류가 이렇게 딱 들어있더래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일본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그랬는데 직장도 막히고 나 지금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아이고. 아 진짜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안 좋은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대요. 어떻게 죽으면 편하게 죽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러다가 진짜 결심을 하게 됐대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막 하게 됐대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이랑 통화나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면은 울 것 같더래요. 자기. 네. 그럼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걱정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갖고 형한테 전화를 하자 라는 생각이 들고 형한테 딱 전화를 걸었대요. 형한테 딱 전화를 걸어갖고 여보세요 소리를 딱 들은 순간 울컥하더래요. 근데 꾹 참고 형 잘 지내? 이러면서 최대한 일상적인 대화를 딱 유지를 하면서 막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형이 이상함을 눈치채신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 순간 감정이 막 복받쳐오면서 막 울면서 있는 사정을 다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그걸 진짜 묵묵히 이렇게 딱 들어주더래요. 딱 들어주더니만 일본 쪽에서 안 된다고 했지. 형이 점점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내가 부당 데리고 갈게. 걱정하지 말고 좀만 어떻게든 간에 버텨봐. 내가 무당 수소문해서 한국에서 진짜 유명한 무당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이러면서 딱 전화를 끊더래요. 예. 막 가족밖에 없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더래요. 그래갖고 막 밥도 차려 먹고 청소 안 했던 거 막 청소도 하고 최대한 막 깔끔하게 있어 보려고 막 청소도 하고 잠도 안 왔지만 어떻게든 간에 자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일주일의 시간이 걸려갖고 형님이 수소문 했다 그러고 비행기표 끊어갖고 와가지고 그 작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무당조차 도망을 친 거예요. 그 얘기를 작가님한테 앞에서 앉아갖고 펑펑 울면서 진짜 하소연하듯이 진짜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아이고 먼 타지까지 와가지고 진짜 고생 많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니까 좀 누가 봐도 자기보다 어리니까 어깨 막 토닥여주면서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귀신 막 그런 거 다 내가 본 것도 있고 지금 겪은 거 얘기해보니까 미신이라고 못하겠지만 그렇게 사람 막 해치거나 그럴 수 있는 귀신 없다고. 나도 너보다 훨씬 오래 살고 별의별 귀신 얘기 다 들어봤는데 네 아까 얘기하지 않았냐 선배가 얘기해준 거 똑같다고. 난 정말 귀신이 사람 죽였다는 얘기 못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챙기고 어떻게든 간에 살아보겠다고 해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거라고. 그리고 어린애라 그러지 않았냐 과자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올려놓고 한번 쟤라도 한번 지내보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라고. 딱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거기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본인은 완전 남이니까. 그래서
조수한테 얘기를 했대요. 가자 이러고 나서 인사를 하고 딱 나갔대요. 딱 나가갖고 천천히 호텔로 이렇게 걸어갔대요. 호텔로 걸어갔는데 조수가 갑자기 뒤에서 부르더래요. 작가님 하면서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작가님 사진 찍으실 때 렌즈 커버 안 벗기셨어요? 이러더래요. 근데 그분은 프로 작가세요. 절대 그런 사소한 실수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왜? 그리고 기본적으로 렌즈 커버를 끼고 있으면 뷰파인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꺼멓게 보여요 그냥. 안 보이지. 야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 리가 있냐, 뭔데 그러냐 이러니까 조수가 뒤에 따라오면서 사진을 이렇게 본 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꺼멓더래요. 그걸 보면서 진짜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와 이건 진짜다. 뭐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공포감이 몰려오면서 조수한테 야 빨리 가자,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텔로 진짜 막 엄청나게 빠르게 걸어갖고 호텔에 도착을 했대요. 와. 호텔 도착해가지고 데이터 다 지우라고,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조수한테 얘기하니까 조수가 이제 데이터를 다 지웠대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대요. 나는 남이다. 그쪽이 겪은 일이랑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무서워하지 말자. 내일은 공원에 가가지고 벚꽃 사진을 찍으면서 심신의 안정을 갖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수한테 자라 그랬대요. 잠이 안 오더래. 잠을 자려는데 괜히 막 찝찝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어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막 뒤척뒤척거리고 있는데 고개를 딱 돌리니까 조수는 이렇게 잘 자고 있더래요. 보면서 속 편한 놈이다 이러면서 조수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를 톡톡톡톡톡톡톡 하면서 치더래요. 순간 들었던 그게 막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못 느꼈다. 난 절대 아무것도 못 느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최대한 자려고 눈을 감고 뒤에서 튀는 느낌이 계속 나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눈 감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치는 게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안도감이 오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대요. 눈을 딱 뜨니까 조수는 먼저 일어나서 씻고 준비가 끝난 상태고 자기도 촬영하러 나가야 되니까 씻고 가야지 하면서 딱 나가갖고 딱 도착을 하니까 좀 심신이 안정이 되더래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 있으니까 좀 심신이 안정이 되더래요. 막 사진을 열심히 찍었대요. 진짜 막 예쁜 사진 찾아 찍고 막 그러면서 진짜 사진을 다 열심히 찍었는데 그분 얘기가 신주쿠 교회 거기가 마감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4시 반인가 5시인가 그때 되면 이제 다 나가야 된대요. 근데 이분은 얘기했잖아요. 밤 사진도 찍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갖고 그 공원 외곽을 이렇게 쭉 돌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원체 풍경이 예쁘니까 외곽 쪽에서 찍어도 예쁜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외곽 쪽을 이렇게 쭉 조수랑 같이 걷기 시작을 했대요. 이렇게 딱 걷고 있는데 이게 말했잖아요. 공원이 정말 크다고. 이게 돌다 보니까 8시, 9시 막 이렇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주변에 막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괜히 막 무섭더래요. 그래서 아니겠지.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한테까지 왔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외곽을 싹 돌다가 풍경이 예쁜 벚꽃이 마침 그 공원 쪽에 담벼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래, 사진 찍으면서 마음에 위안을 갖자.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조수한테 조명 꺼내라고 조명 설치하고 저거 사진 찍자 한 다음에 조수가 조명을 설치하는 동안 카메라에 세팅을 막 하고 있었대요. 조수가 조명 설치 끝났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앵글을 딱 들고 카메라 눈앞에 딱 대고 벚꽃을 딱 봤는데 벚꽃나무에 꼬마애가 과도 돌리면서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너무 놀라고 카메라를 떨궜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수가 작가님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그래갖고 막 정신을 어떻게든 챙기려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아니다 이러면서 카메라 떨어진 걸 이렇게 딱 주었대요. 근데 사진 찍을 용기가 안 나더래요. 어떡하지? 찍을까? 갈까?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순간적으로 카메라 이렇게 딱 보니까 흠집 좀 나긴 했는데 렌즈도 이상 없고 뭐 나머지 손을 한 곳 가서 보면 되니까 카메라를 딱 끄고 조수한테 조명 철수하라고, 못 찍겠다 오늘 이런 생각을 딱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조수가 이게 조명을 다 철수를 하고 자기 쪽으로 딱 걸어와가지고
네, 준비됐습니다. 이제 가시죠. 딱 하는 순간 뒤에서 사진을 안 찍어? 이러면서 꼬마애가 서 있더래요. 놀래라. 오. 두 명이서 진짜 미친 듯이 뛰어서 도망을 쳤대요. 그리고 호텔 딱 들어오자마자 짐 그냥 다 싸고 나서 바로 공항으로 출발했대요. 그 저녁에 공항으로 가가지고 한국 가는 티켓 내놓으라고. 나 한국 돌아갈 거니까 제일 빠른 비행기 빨리 내놓으라고. 예. 비행기 표가 근데 다음날 새벽 비행기가 있더래요. 근데 공항은 사람이 밤에도 좀 많잖아요. 그렇게 너무 어둡게 해놓지도 않고. 그래갖고 공항에서 조수랑 앉아갖고 덜덜덜 떨고 있었대요. 조수도 같이 왔으니까. 근데 앞에 막 사람 좀 돌아다니고 초음 같은 거 좀 들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괜찮아지더래요. 좀 마음이 진정이 되니까 조수랑 두 명이서 앉아갖고 꼬박꼬박 졸았대요. 꼬박꼬박 졸다가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맞춰놔가지고 알람 소리 이렇게 딱 잠에서 깼대요. 잠에서 딱 깨가지고 비행기 수속하는 대로 이렇게 딱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 공항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공항에서 좀 특이하게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선물 같은 걸 이렇게 하나씩 주더래요. 그러니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뭘 하나씩 이렇게 주더래요. 받고 비행기에 딱 탔대요. 비행기 딱 타가지고 이제 끝났다. 설마 바다까지 넘어오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비행기에 앉아갖고 이제 못 잔 잠을 이렇게 딱 자려고 딱 등을 기대고 누웠는데 문득 궁금하더래요. 선물 준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갖고 선물 보니까 이게 봉투에다 이렇게 접어갖고 뭐가 들어가 있더래요. 꼭 이렇게 딱 꺼냈대요. 꺼내니까 부적 같은 게 이렇게 딱 들어가 있더래요. 일본 부적이. 인사치레 같은 거겠지 딱 이러면서 부적을 이렇게 딱 보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뭐지 하면서 부적을 조심스럽게 열어봤대요. 이렇게 딱 열었는데 부적이 종이 같은 거에 이렇게 우리나라 부적 같은 게 이렇게 딱 그려져 있더래요. 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지 하면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았는데 또아라고 일본어로 적혀 있더래요. 아, 또 오라고. 네. 예. 바로 찢어서 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작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공항에서 준 거니까 일본에 또 방문하세요라고 이렇게 써놓던 걸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 꼬마애가 써놓은 것 같다고. 예. 나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서 찢어서 바로 버렸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끝내시더라고. 야, 이거는 그분 절대 일본 못 가겠는데? 그분 다시는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는 이 정도로 겪어버리면 못 가요, 이거. 그리고 그 얘기 술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갖고 술 안 마셨거든요, 저는. 예. 운전병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분이 숙소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와, 이거 레전드다, 진짜. 아스라님도 이 이야기 듣고 이거 좋다. 딱 이 생각 드셨겠네요. 나 그래갖고 최대한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저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제안서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 촬영 그거 제안서 쓰고 있었는데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그 이야기 계속 되뇌이고 있었어요. 최대한 생생하게 전해드리려고.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그분은 절대 일본 못 가요. 이 정도 겪었으면 그냥 한국에서 이쁜 데 가서 찍고 말지. 그러니까요. 아마 다시는 안 가시겠죠. 나 같아도 못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까 채팅창 보니까 거기 가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 지금 벚꽃 그거 보러. 근데 저도 이 얘기 듣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떤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사진들 이렇게 쫙 봤어요. 와, 근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쁘긴 한갑네. 네,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얘기를 안 듣고 일본에 가가지고 벚꽃 촬영하려고 저도 검색을 하다가 만약에 발견을 했으면 저도 갔을 거예요. 그때 가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얘기 듣고 나니까. 야, 그래요. 이분만 이렇게 목격한 걸 수도 있으니까 뭐 가실 분들 가시고 이미 가 계신 분들은 그냥 두려움에 떨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공원에서 또 나왔구나. 반경이 좀 넓네요, 애가. 그러게요. 참. 오랜만에 아스라님이 1시간짜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시간이 10분이네요. 야, 진짜 금방 가네, 금방.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에서 이 정도의 일을 겪었으면요, 다시는 일본 못 가요. 사진 찍으러 갔다가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진짜로 지금 이야기가 1시간 지났는데 진짜 한 10분, 20분 지난 것 같네요. 그만큼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 주셨기 때문에 몰입이 훨씬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숨 쉬시고
아까 보니까 말한 일본 지역을 가 계신 분들도 계신데 조금만 두려움에 떠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화딱지 나는 네, 웅아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대체 웅아비님께서 그동안 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어색해 우리. 아유 되게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아, 이제 오랜만이네요. 아 잘 지내셨어요? 네, 그렇게 지내죠, 뭐. 아 근데 어색하죠 오랜만에 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오랜만에 그죠. 아이고, 우리 동아비님 또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늘 그렇죠, 뭐. 아이, 근데 너무 화딱지 나는 거 아니에요? 화난 거 그건 아니죠? 아니고. 네네, 아니. 네, 시청자분들이 이미 화가 나 있으신데 이러는데, 아니에요. 화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분이 조금 말투가 이렇게 시크해요. 실제로. 자, 동아비님,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좀 어떤 주제가 될까? 혹시 키워드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히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 그렇게 무섭진 않고 조금 그런 일이 한번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아우, 오랜만에 하시니까 조금 살짝 긴장이 되시는 것 같은데, 자, 어차피, 동아비님 이야기는 뭐 믿고 들으니까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랜만에 시참하는데, 그동안 조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네네. 뭐 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는 게 다 힘드니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격리가 풀려가지고 아이고, 예. 격리하는 동안 좀 밤낮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을 새고 오늘 일을 해가지고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아요. 목소리가 좀 갈리고 삑사리가 좀 날 수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시참을 한동안 안 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 사무실에서. 네네. 비교적 근래에 제가 초심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마음에서 그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도 있어서 직원 수를 좀 많이 줄였어요. 네. 화나는 일도 많고 트러블도 많고 해가지고 예. 정신적으로 좀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신병원도 가서 상담도 받고 아이고. 정신병원 다니다가 요즘 안 다니는 이유가 결국에 내 문제는 내 안에 있구나 싶어서 요즘은 그냥 안 다니는데 예전에 그 사업자 관련 시참하면서 오. 귀농해서 감자나 캘까 한 적도 있고 제가 진짜 귀농을 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들어가지고 그중에 조금 특이했던 일이 있었는데 직원 수를 줄여가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막상 줄이고 나니까 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여직원분을 한번 채용을 했는데 늘 그렇듯이 이분을 간단히 그냥 화순이라고 할게요. 이분도 화가 많은 분이었어가지고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간단한 사진 편집하고 거래처 디자이너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일에 대한 진척도에 관한 거 그런 거 진행 체크 정도 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역할을 좀 서포트해주는 역할이었는데 이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화순 씨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화가 되게 많은 짜증이 많은 사람이죠, 저처럼. 근데 좀 약간 결이 다르죠. 저도 화가 많은 타입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랑은 안 싸웠는데 직원들이랑 좀 많이 싸웠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면접 당시 제가 면접 볼 때는 저도 웬만큼 이제 사람을 볼 줄 아니까 제 기준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참 착하더라고요. 참하고 나긋나긋하고 말도 참 이쁘게 해서 본인도 좀 낮추면서 약간 그 안에서 본인 PR은 또 정확하게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예. 바로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당시 회사 멤버가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를 줄이다 보니까 이 화순 씨 포함해서 5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4명은 그냥 A, B, C, D라고 할게요. 별로 중요한 그건 아니라서. A, B 두 분은 개발자예요. 이분도 저랑 오래 같이 일했고
C라는 분은 디자이너 분이고 D라는 분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두고 있는 친구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일이 있던 시즌에 몸도 아프고 마음도 되게 아팠던 시기예요. 네. 그걸 좀 인지해 주시고 멤버가 적어진 만큼 일을 줄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멤버는 줄어드는데 일은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점점 더 당연히 바빠지겠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는 그 화순 씨라는 분이 들어오고 한동안은 잡소리가 안 들렸어요. 보통 누구 신규 멤버가 들어오면은 좀 잡소리가 들려요. 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뭐라고 말을 하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소리가 별로 안 들려서 그런가 보다, 일 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D라는 분이 예. 제가 예전에 시참하면서 나왔던 팀장님이 있어요. 이 D라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인데 죄송한 말씀이죠. 하는 역할도 지금 별로 없고 거의 네.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 딱 명확히 무슨 일을 한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지금. 뭐 고마우신 분이기도 해서 같이 일을 하는데 팀장님이 하루는 화순 씨가 들어오고 몇 주 되지 않아서 한 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디 거래처에 일 때문에 본인이랑 화순 씨가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던 기억이 나시냐? 나 기억난다. 근데 그 화순 씨가 신입인데 남아서 약간 눈치를 보면서 전화만 어디다 그렇게 하더라. 네. 일은 안 하고 알고나 있어라. 그거 듣는데 제가 기분이 안 좋은 시즌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안 좋은 시즌이라 원래 예민한 사람인데 더 예민해져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좀 언짢은 거예요, 그 소리가 저는. 그래서 제가 네 알고만 있을게요. 이랬어요, 그냥 투명스럽게.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팀장님도. 좀 미안하긴 했지만 심신이 불안전한 상태였어가지고 그렇게 말이 나간 건데 그때 가위도 엄청 눌리던 때였어가지고 속마음으로 솔직히 굳이 뭐 이런 걸 들어와서 말을 하나, 알아서 좀 관리하지. 예.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또 제가 이게 어쨌든 남이잖아요, 팀장님이. 남이 하는 말을 이렇게 제가 듣고 제가 진짜 피부로 와닿기 전에는 누군가 말을 듣고 사람을 보면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또. 근데 이게 진짜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예. 진짜 죽인다는 게 아니고 그럼요.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팀장님께서 이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사자가 듣기에는 약간 뒷담이죠. 그래서 이런 게 반복이 계속 되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오고 또 드는 생각이 나는 회사를 운영할 그릇이 아닌가 보다 생각도 들고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또 그게 있잖아요. 보고 싶지 않고 별 관심이 없어도 뭐 예를 들어서 영화가 뭐가 개봉을 했는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봐라 대박이다 이러면 관심 없다가도 또 이렇게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약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겠죠. 제가 급여를 주는 사람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무실에 저도 가끔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아가지고 직원들한테 나 야근하니까 다 따라서 야근해라 이런 주의는 아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누구는 남아라, 일을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타입인데 뭐 겸사겸사 화순 씨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화순 씨 좀 같이 오늘 야근 좀 하자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거 내일 여기 전화하고 엑셀로 리스트 만들고 뭐뭐 해라 뭐뭐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제 사무실 구조가 간단히 제 개인 룸이 투명 유리로 돼 있고 따로 가려놓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개인 룸 있고 그 밖에는 직원들이 업무 보는 공간이고 그리고 휴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따로 하나가 있는 그 간단한 구조인데 제가 개인 룸에서 이렇게 화순 씨랑 일을 하면서
매일 다음날 보낼 거 예약 걸어놓고 확인하고 있는데 약간 느낌이 싸해가지고 고개가 돌아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제가 모니터를 4개를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맨 왼쪽에 모니터는 조금 예전에 구입한 거라 가지고 모니터도 약간 패널이 다르잖아요. 네. 글래스 재질? 약간 많이 비춰지는 재질의 모니터였어요. 네. 그거는 제가 꺼두고 보통은 2개만 사용을 하는데 맨 왼쪽에 있는 거 모니터는 제가 꺼뒀죠. 제일 많이 비치는 모니터를. 그리고 앉아서 보는데 제 뒤편에는 통유리창으로 쫙 돼 있어요. 사무실이다 보니까. 모니터를 보는데 뒷 유리창이 당연히 비춰질 거 아니에요. 네. 밖에는 저녁이니까 어둡고 안에는 밝으니까. 그래서 뒷 유리창이 보이는데 뒷 유리창에 비춰지는 그 구조를 보고 뭐가 비춰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가 비춰지는지 딱 보고 구조를 보고 그 방향을 제가 실제로 딱 보니까 그 통유리창 대개 있는 바깥에서 화순 씨가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예? 딱 보자마자 왜 저기 서 있는 거지? 정말 짜증나면서 제 목소리는 안 들릴 거니까 제가 표정으로 고개 이렇게 까딱대면서 뭐냐, 무슨 용무냐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죠. 뭐 하는 거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들어오더니 저 죄송한데 잠시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통화할 게 있어서요. 이러는 거예요. 좀 소심한가 보다 성격이. 그런 생각 네. 들으면서 통화하고 오세요. 딱 이랬죠. 그리고 신경 안 쓰고 제가 제 테이블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하잖아요, 보통. 나갔는데 언제 들어오나 보자. 시간 재면서 보지 않잖아요, 사이코도 아니고. 그래서 문득 밖을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일을 할 때 시간을 좀 보면서 일을 하는 타입이라 네. 대강 보니까 1시간 정도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거구나. 팀장님께서 말한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냥 남친이랑 뭐 싸우나? 뭐 집안에 뭐 일이 있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딱히 터치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러고 있다가 그냥 커피나 마셔야겠다 해서 이제 개인룸에 나와서 그 휴게실을 딱 가는데 화순 씨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누군가를 통화를 하고 있는데 커피를 마시려고 휴게실을 저는 간 거니까 커피를 마셔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간 건데 그냥 듣게 되더라고요, 밖에서. 네. 멀뚱멀뚱히 그냥 휴게실 앞에서 통화 내용을 좀 듣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딴 거 내용은 모르겠고 어떤 말이었냐면은 제가 들리는 말이 효과는 있는 거예요. 부적이란 게 돈만 비싸고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뭐야,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좀 당집을 다니나 보다. 뭐 사람에 따라서 힘든 일이 있으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가 피부로 느낀 전조였고요, 여기까지가. 근데 들어가서 당집 다녀요? 이러기도 싫고 네. 이렇게 별말 안 하고 흘러가고 정확히 그 다음 주에 월요일에 제가 출근을 딱 하는데 사무실로 가는데 저는 항상 직원들보다 매일 일찍 나가요. 보통 7시에 사무실에 도착을 해요. 왜냐면은 아침에 보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침 일과를 사무실에서 보내요. 집에서 안 보내고 커피 마시고 뭐 생각 정리 좀 하고 막 그러는 편인데 매일 가는 사무실이잖아요, 저는. 주말에도 심지어 저 혼자 가고. 근데 그날따라 딱 가는데 뭔가 사무실이 싸한 거예요. 춥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좀. 왜 이러지? 하고 직원들 작업하는 공간에 있는 의자가 있어요. 소파 비슷한. 거기 앉아가지고 커피 타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혼자 뭐 아침에 가면은 불을 다 꺼요. 불을 안 켜요. 끈다기보단 안 켜요. 혼자 뭐 생각할 때 불을 다 끄는 편이어가지고 불 다 끄고 커피 타가지고 거기서 마시려고 하는데 문득 제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커피를 안 마시고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봤을 때. 항상 이럴 때 스스로 멍을 때리거나 뭔가 행동이 멈춰 있으면 뭔가 항상 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커피를 안 마시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나, 왜 이렇게 느낌은 싸한가
뭔가 좀 무섭다 하고 느낌이 드는데 사람이 그런 느낌이 딱 오면은 일단 저는 여기 혼자 있으니까 지금 네. 공간이 으시시해가지고 주변을 좀 둘러보게 되잖아. 뭐 있나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눈알 싹싹 불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사무실 공간을 보는데 팀장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고개 돌리면서 봤는데 고개 돌리다 지금 내가 뭐 본 거 같은데 하고 다시 보니까 없어요. 내가 요즘 어디 이상한 곳에 간 적이 있나?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딱히 그런 건 없어요. 일만 주구장창 하는 시기였지 누구 만난 적도 없고 사적으로. 근데 일상에 지금 근래에 끼어든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되게 예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겪어온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래 주변에 끼어든 사람은 화순 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스스로도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다 이거는. 너무 예민한 거다 이거는. 그냥 나이 먹어가고 심신이 좀 불안정한 시기니까 어디 가나 뭐 귀신은 있다고 하니까 네. 뭔가 본 거겠지. 이렇게 태어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태어나는데 몸은 또 사무실을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들어오면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화장실 일단 갔는데 제가 요즘 힘드니까 거울로 제 얼굴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문득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보면서 참 보잘것없이 생겼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예. 문득 예전에 쥐꼬리만한 사업체나 신경 써서 유지해라 이런 무당분이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그래 지금 중요한 거는 뭐 내가 뭘 봤던 간에 처녀 귀신이든 뭐 노파 귀신이든 뭐든 간에 예.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게 우선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시 사무실 들어갔죠. 불 싹 다 켜고 개인룸 들어가서 일 시작할 준비를 했는데 일을 하면서 분명 제 눈앞에는 지금 제 모니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눈이라 그러니까 신경 쓰는 부분? 눈은 모니터를 보는데 계속 팀장님 자리로 주의가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팀장님이랑 직원들 다 출근을 하는데 네. 그날따라 팀장님이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뭔가 봤으니까. 근데 하루 종일 사람이 되게 불안해 보이고 오전 내내 좀 바들바들 떠는 것 같고 눈동자가 되게 흔들리는 것 같고 자꾸 막 휴게실 왔다 갔다 거리고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점심 먹고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집에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셔라 해가지고 팀장님은 귀가를 하신 거죠. 예. 다음날이 됐는데 또 전화가 오시는데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렇다. 오늘도 못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조금 느낌이 이상하니까 팀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업무 다 보고 좀 찝찝해서 찾아갔어요. 전화 드리고 뭐 어디가 안 좋냐. 오래전부터 봤던 분이니까 그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가 꿈을 되게 요즘 안 좋은 걸 꾼다. 꾸는데 꿈 내용이 뭐냐 들어봤는데 꿈에서 자기가 출근을 하는데 몽아비 대표님도 이미 출근해 계시고 직원들 다 출근해 있고 꿈속에서는 제가 가장 늦게 출근을 하는데 자기 자리에 모르는 여자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직원들이랑 저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누구냐 이래도 신경 쓰지 마라. 신경을 쓰냐 신경 쓰지 마라. 이 말만 한대요 꿈속에서. 네. 그래서 꿈속에 답답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누구신데 내 자리에 앉아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 팀장님 테이블에 있는 서류 같은 것들 있죠. 네. 그런 거를 막 찢더래요. 그러면서 자꾸 꿈에서 깨더래요. 그러면서 가위도 눌리고. 근데 제가 이걸 듣는데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있었다고 그랬고 저도 일찍 출근한 날 뭐 앉아있는 걸 어렴풋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찝찝한 거죠. 제 깐에는. 그래가지고 팀장님을 데리고 그 저녁에 문득 CCTV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팀장님을 모시고 제 차로 데리고 와서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그 경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따로 그 CCTV 하드를 안 써가지고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이걸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어느 기간에 있는 거를 보고 싶으신 거냐. 근데 그거를 뭐 1년치라든가 2년치라든가 그걸 다 하려면 또 그쪽에서도 보내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화순 씨가 들어온 이래로 제가 날짜를 잡았어요. 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는데 가위를 눌리고 꿈을 꾼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거 해당하는 날짜 CCTV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틀 뒤에 이렇게 팀장님이랑 보고 있는데 그 화순 씨가 저희가 야근을 안 하는 날에 저녁 늦게 들어와가지고 팀장님 테이블 밑에다가 뭔가를 하더라고요. 오호. 근데 저는 그거 보자마자 저 부적이다 싶었어요. 예. 뭐를 붙이겠어요. 위치 추적기 달았을 리는 없잖아요. 테이블이 뭐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휴게실에서 통화하던 그것도 들어보니까 딱 그냥 각이 잡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보자마자 팀장님이랑 테이블 아래를 봤는데 테이블 아래를 봐도 딱 티나게 붙이지 않고 그게 그 테이블 구조가 아래를 보면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어요. 예. 칸막이 뒤쪽으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걸 찾으려고 들지 않으면 절대 못 찾아요. 약간 테이블을 옮기거나 구조 바꿀 때 보게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팀장님은 그러더라고요. 약간 화가 나야 되는데 보통 그걸 딱 보면은 그냥 화난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일단 집에 들여보냈죠 뭐. 네.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그때 제가 이쪽 계통으로 아는 분이 제가 아는 무당분이랑 그리고 금영이랑 돌비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그 무당분이랑 금영한테 연락하면 또 걱정할 것 같아서 이거를 시참을 그때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네네. 근데 제가 좀 그게 안 돼가지고 안 했던 건데 네. 그래가지고 사실 돌비님한테 연락을 해볼까? 이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어디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죠. 돌비님 또 바쁘시니까. 아우, 그래가지고. 아니요. 예. 그래서 다음날 카준 씨를 불러가지고 제가 사실 CCTV를 우연치 않은 기회에 보게 됐다. 근데 주기적으로 좀 본다. 내 사무실이니까. 근데 뭐 부적 그런 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부적이 붙어 있더라.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보통 그런 말을 하면 되게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걸 듣는 사람. 아, 걸렸다. 딱 이런 느낌으로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CCTV 봤다니까. CCTV 보셨어도 그걸 못 찾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진짜 못 찾아요. 책상 아래만 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없어가지고 제가 그 칸막이 뒤까지 봤다고. 뭔가 붙였다고 찾으려고 들지 않으면 못 찾는 그거였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나올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거 어쨌든 간에 됐고 부적을 왜 붙인 거냐. 화순 씨 물건이나 테이블에다가 붙였으면 뭐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뭐 그런 명목으로 붙였다고 이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왜 남의 책상에 그걸 붙이냐. 네. 이게 제가 막 꼬집으니까 어차피 이 회사 들어올 때 저 그만둘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열이 슬슬 받죠, 저는. 거기서. 무슨 개소리냐, 이랬어요, 제가. 토시 안 틀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개소리냐고, 그게. 나한테 이게 할 소리냐. 그랬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따라가가지고 잡으면 좀 일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된 건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그 화선 씨가 일을 할 때 중간에 유통 관련 쪽으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대표분이 제 사무실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한테 제가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얘기하는 편이라서 뭐 직원이랑 이런 일이 있었다 부적 어쩌고 얘기했더니 그때 갔을 때 처음 본 그 직원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좀 이상하네. 원래 알던 사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 알던 사람 아니다. 면접 보고 그냥 모르는 사람 뽑은 거다. 딱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예전에 옹아빈님한테 제품 인프라 뭐 깔 때 개인 사업자로 물건 떼갔다가
팀장님이랑 엄청 싸우신 분이 있었다. 그 사람이 거기 있길래 나는 팀장님이랑 싸우다 잘 돼서 어떻게 회사랑 같이 일하게 된 줄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그 모르고 채용한 거야? 이러는 거야. 난 몰랐다. 팀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그게 그 사람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팀장님도 그때 당시에 일하면서 말을 안 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기가 일적으로 뭔가 지시라면 엄청 화를 내더라. 그래서 제가 화순이라고 저한테 화를 낸 적은 없어요. 오. 마지막에 그런 거 빼고.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보니까 팀장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고 단순히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제가 채용을 한다고 해서 채용이 됐고 그냥 거기까지였고 팀장님은 보니까 저 유통 대표님이랑 일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거 디자인해주고 뭐 해주면서 인프라 같은 거 깔고 싶어 하길래 저 대표가 뭐 이런 식으로 해봐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 팀장님이 그쪽으로 일을 해봤으니까 이 팀장님이 조금 그쪽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가서 팀장님이 전화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개인 사업자랑 많이 싸웠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되는 거는 그 개인 사업자가 팀장이랑 싸우고 앙심을 품고 들어온 거죠. 지금 일이 그렇게 된 거죠. 오. 그래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서 뭐 양밥이라더니 뭐 저주라더니 안 좋은 부적을 써서 팀장님 테이블 아래다 붙여놨고 예. 팀장님은 그걸 실제로 그 부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되게 안 좋았고 가입 안으로 안 좋은 꿈도 많이 꾸고 저는 우연찮게 일찍 왔는데 좀 저도 예민한 편이라 그거를 좀 본 편이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양밥하는 걸 본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셈인 거죠. 저는. 와, 진짜 왜 그런 걸까? 이분은 전에 개인 사업자였으니까 예. 소통하면서 뭔가 불만이 쌓였겠죠? 아니, 불만이 쌓였으면 말로 해야죠, 일단은. 그 두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고 뭐 어떤 일이 있었는 것까지는 저는 몰라요. 예. 팀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조금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도 좀 안 좋게 대했던 걸로 기억이 난다. 아. 근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참. 그리고 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CCTV에 봤을 때 그 팀장님 테이블 아래에다가 부적을 붙인 것만 봤다고 했잖아요. 그거 맞고 제 개인 룸에 들어와서 한 건 없었거든요. 네.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 자르고 팀장님한테 얘기하고 이런저런 생각 들어서 제가 제 테이블 밑을 봤거든요. 예. 제 테이블 밑에도 붙어 있었어. 근데 우와. CCTV로는 어. 그게 없었거든요. 예. 제 개인 룸에 들어온 게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시들모 들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만 정보가 있는 거지 이게 뭐 신고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범죄가 아니니까 아, 그쵸. 아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악몽 꾸고 가위 눌렸다. 그래 봤자 뭐 다친 건 아니잖아요. 병원 가보라 맞은 것도 가지고 그쵸.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야 독하다 진짜 저는 여기서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때 CCTV 뗐을 때 화순 씨가 네. 들어와서 그 시계만 떼서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봤을 때 제 개인 룸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제 테이블 밑에 부적이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한 건지라고 생각까지 했는데 뭔가 벽을 미션 임파서블처럼 벽 타가지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웅아비님 그 알죠? 레이저 빨간 색깔 이렇게 선 해놓는 거 아니 그 정도의 노력을 보일 리 없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레이저를 좀 설치해 놓으세요. 다음부터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그 기간 내에 CCTV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기간 외에 붙였다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진짜 뭐 미션 임파서블처럼 몰래 들어왔거나 그 두 번째 경우로는 이 사람 이외의 사람이 붙였다던가. 그렇죠. 됐죠. 네. 지금 요즘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 아이고. 아니 회사에서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아이고 참. 그러게요. 쪽다란 회사에서 참. 아이고 진짜. 아니 웬만해서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참 드문데 여러분들도 지금 우아비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일 이제 회사 가셔가지고 책상 아래에 뭐 붙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이 무서운 거지, 뭐 귀신보다는. 그렇잖아요? 아, 근데 있을걸요? 드물게. 혹시라도 지금 이 사연 네. 듣고 책상 밑에 뭔가가 붙어 있다. 근데 그게 부적이건 무속용품이건 그런 거 있으면요. 여러분들 저한테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근하셔가지고 그 보이는 데도 안 붙이더라고요. 그 책상 뒤편에 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 오늘 몽아비님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인데 이것도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좀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좀 바랄게요. 제발. 화딱지가 안 나는 그런 좀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시면 책상이 있으면 책상 밑에만 보지 마시고요. 책상 뒤에도 보시고 다 한번 둘러보세요. 뭔가가 붙어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붙어있다면 여러분들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뭐 일부러 만들어서 보내지 마시고 네.